이제 10단원 민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라는 파트까지 왔는데요. 네. 민법이란 게 드디어 나왔죠. 법다운 법을 공부할 이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법을 알려면 일단은 공법과 사법의 분류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네요. 공법은 공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럼 사법은 사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죠. 내가 가게에 가서 돈 내고 음식을 사 먹었어요. 이거는 공적인 영역일까요? 사적인 영역일까요? 이런 게 바로 사적인 영역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대등한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다. 그럼 공법은 국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공적 생활 영역. 이를테면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거. 그럼 공립초등학교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종류는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등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지금은 공부할 거니까 민법에 대해 보면 개인 간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다룬다. 일단 개인 간의 일이라는 거고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법률 관계가 뭐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죠. 이를테면 아까 뭘 사 먹었다고 했잖아요. 사 먹었다. 이건 법률 관계일까요? 이건 법률 관계예요. 왜? 내가 이걸 산다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라니까 되게 거창하죠. 집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구입하는 작은 100원짜리 사탕을 사는 것도 다 이 매매 계약의 규율을 받아요. 이거 100원이네, 사고 싶다. 나 100원 낼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파는 사람은 이거 100원이에요. 100원 주면 이 물건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돈을 내는 거고 그 사람은 물건을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법률 관계에 해당을 하고 이거는 이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매매 계약을 하면 물건을 산 사람은 돈을 내야 된다. 물건을 판 사람은 돈을 받으면 물건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법률 관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민법의 기능을 보면요. 재산관계, 또 가족관계를 규율을 해주고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면 돼요. 최대한 자유롭게 살되 대신에 공정하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이런 게 있죠. 또 신의 성실의 원칙.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권리 의무의 양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를테면 우리가 매매 계약에 따라서도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만 사실은 이거는 신의 측의 적용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으면 물건 판 사람은 최대한 빨리 이 물건을 줘야겠죠. 물론 계약에 의해서도 줘야 되지만 신의 측에 의해서도 그렇다. 이를테면 계약에 언제까지 줘야 된다 이걸 만약에 안 정해놨다면 우리 계약에 안 정했으니까 나 10년 뒤에 물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신의 측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물론 계약에서 10년 뒤에 물건을 주기로 했다. 여기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문제는 없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으로 또 가볼게요. 권리남용 금지라는 건 신의 측에 파생이 되는데 권리 행사를 할 때 있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쓸데없이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뒤에 또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민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일단 먼저 근대민법의 원리가 나오고 이 원리가 수정 보완되는 게 나와요. 그럼 일단 근대민법의 원리로 크게 사유재산권 존중 혹은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계약 자유,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 크게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사유재산권부터 보면 우리가 물건을 원래 가지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의 소유자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줬어요. 이건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 이 물건을 뭐 때려 부셔서 없애던, 남한테 팔던 다 너 자유야. 무조건적인 걸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허용해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가지고 수정이 되게 되고요. 수정은 좀 이따 한 번에 다시 볼게요. 그 다음으로 나온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돈 내고 음식 사 먹는 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배가 불러도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음식 산 다음에 사실 버려도 돼요. 좀 나쁘지만 일단은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 근데 이것도 너무 자유롭게 해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는 것도 뒷부분에 이제 나오겠죠. 세 번째,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과실 책임이라는 건 손해배상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타인에게 손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어요.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잘못 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비를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수리비를 물어준다는 거는 나한테 과실이 있을 때 물어준다는 거예요. 내 책임도 아닌데 물어주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이 돼요. 뭐가 수정된 거죠? 소유권 절대에서 수정이 된 거죠. 원래는 개인의 소유권 절대적이었는데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 우리 사회를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어요. 원래 땅 주인이면 이 땅에 뭐 집을 짓던, 농사를 짓던, 뭐 이 땅을 팔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나라에 나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 다 뽑아버리고 다 골프장 만들고 아파트 짓고 하면은 자연이 너무 훼손되겠죠. 그래서 일정 구역은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산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죠. 이걸 지정받은 사람은 너무 슬프겠죠. 왜 내 땅에? 하지만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이제는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유권 절대에서 수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제 소유권을 공공복리로 하게 바꾼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오는데 일단 근대 민법을 다 기본으로 해요. 지금도. 일단은 절대적으로 최대한 보장은 해줘요. 다만 이 수정이라는 거는 최대한 그렇게 보장을 해줬을 때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예외적으로 가끔씩만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자유였죠. 자유에서 공정의 원칙으로 이건 수정이 돼요.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이 체결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를테면 원래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면 뭐 100만 원 내가 빌리는데 한 달 후에 1000만 원으로 갚을게. 이런 계약도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공정의 원칙, 공정해야 되니까 그런 계약은 하면 안 된다. 해도 무효다. 이자는 1년에 최대 뭐 20%까지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원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죠. 책임 있는 사람만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과 정보가 더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독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이제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 과실이 없을 때도 일정한 경우엔 너가 보상해줘. 이를테면 건물주.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에서 누가 다치면 무조건 보상해줘. 건물 소유자가 뭔가 잘못한 게 증명이 안 됐더라도 보상을 해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대표적으로는 환경오염. 환경이 오염되면 그 주변 기업이 책임져.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완전히 이걸로 바뀐 게 아니라 아직도 원칙은 근대 민법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